상생임대제도. 상생임대제도 이게 시행된 지 꽤 됐습니다만 아직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계속 질문하신 분들이 끊이질 않아서 이 시간 상생임대 한번 제대로 뽀개보겠습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상생임대의 상생, 서로 윈윈 한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윈윈하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니까 당연히 전월세겠고요. 그럼 뭐가 윈윈하는 계약이냐? 임차인에게 이익은 계약갱신 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에 증액요율을 5%로 묶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해 보겠다 하는 게 이익일 거고,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는 특정 기간에 집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택을 처분할 때 2년 보유하고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줬었는데 이거 면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보유를 2년만 해도 특정 금액 이하 주택은 비과세였습니다. 물론 1주택자들 얘기고요. 지난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게 좀 중론이잖아요. 그때 실거주 의무 조항이 생겼는데 그게 언제 생겼냐면 2017년 8월 2일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소위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 파리 대책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 파리 대책 이후부터 조정지역이었다가 조정지역이 해제된 후 나는 집을 샀다. 그분들은 물론 제외입니다. 이 아이들 학교 또 뭐 직장 때문에 집은 샀는데 입주는 못하고 하는 사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전 있는 지역에 집을 하나 사서 뭐 양도 차익을 보는 게 그게 무슨 투기야 하는 그런 합리적인 시선들도 많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과 임대차 시세 안정을 목표로 나온 게 이 상생임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파리 대책 이후 조정지역에서 집을 샀어? 그럼 실거주 안 해도 되게 해줄 테니까 이것만 지켜줘. 일단 두 개의 용어가 나와요. 알아야 되는 게 참 많죠. 첫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 도대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뭐야? 말 그대로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최소 1년 6개월을 유지해야 요건이 완성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했는데 중도에 퇴실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1년 6개월은 넘었으면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5개월하고 20일은 어떻게 할 거야? 1년 6개월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제도가 원력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년 5개월, 20일, 10일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년 5개월을 초과해서 1년 6개월 이상이면은 어찌됐든 인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생임대차 계약. 의미상 두 번째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본격적인 계약이 두 번째 계약인 거죠. 그럼 서로 좋아야 되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2년을 유지해야 되고 직전 계약 대비 증액요율을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지켜지면은 일단 상생임대 1단계는 완성이 됩니다. 쉽죠? 그럼 2단계는 무엇이냐? 이것까지 지켜져야지 사실 이제 완벽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상생임대 계약을 하고 나서 2년이 만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직후에 매도를 했다.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상생임대차에 대한 핵심만 좀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인 요건을 이것만 아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또 쟁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상생임대차 2년이라는 필요기간이 있는데 못 채우고 중도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갑자기 뭐 발령이 났다. 아니면 뭐 자녀들 전학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그 기간에 뭐 살았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모두가 부정이 되는 건가?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 발표 후에 여러 판례들을 근거로 기재부에서 특례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세종시는 공무원 손님들이 많아서 근거 법령을 자주 물어보곤 하시는데요. 잠깐 짧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 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더라도 뒤에 임차인 기간과 합산을 해줄 테니까 임대료는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는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 게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 그러니까 5% 상한하고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기 퇴거했을 때 뒤에 임차인 기간 합산해 줄 테니까 조건은 그대로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부득이 임대차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을 합산은 해준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2021년 세종시 나성동 입주장을 했던 제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 부분은 상담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만약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고 분양잔금을 치른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은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분양잔금을 치렀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잔금은 반드시 전월세 계약 전에 잔압을 하셨어야 되고요.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분양을 투기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찌됐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파리 대책 이후부터 조정지역에서 해제 전 신규 취득한 분들은 그것이 분양이든 기축을 매수했든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직전 임대차 하나가 부정이 되고 이후 계약갱신 또는 신규 임대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분이 상생 임대가 아니라 직전 임대차로 인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전 임대차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또 상생 임대를 했어요. 근데 직전 임대차가 그 전에 말씀드린 사유들로 부정이 된 경우 그러면은 상생 임대차는 직전 임대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었던 계약이 그런 사례로 부정이 되면 뒤에 있던 사례가 앞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시 2년 임대를 줘야 상생 임대 요건이 충족이 돼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개정 때 상생 임대제도 본래 2024년까지였습니다.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제도가 나온 게 2022년이에요. 근데 24년까지 이 모든 걸 다 소화하라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자, 2026년 12월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생 임대제도를 꼭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내년 2026년 12월까지 꼭 두 번째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하셔서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상생 임대제도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자리가 잡혔을까요? 최근에 실거주해야 된다고 이사 준비까지 하시던 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사 계획을 철회하는 일들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 바쁘십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이렇게 원포인트 코치가 되는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